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저번 주에 학교 나왔을 때 선생님이 없었죠? 잘 지냈었나요? 저번 주에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고, 여러분 점수 확인도 하고, 수행평가 설명도 듣고, 그리고 선생님이 미리 준 그 형성평가 종이도 잘 풀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잘 했을 거라 믿고, 이번에 원격 수업 때 마침 이렇게 되어서 또 못 만나, 2주 동안 못 만나게 되는데 너무 아쉽고 여러분도 꼭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근데 원격 수업이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2외고사 잘 준비해야 하니까. 오늘 학습지 25고요. 단원명 이렇게 되어 있고 연립 2차 방정식 단원입니다. 주제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단계고요. 교과서는 76쪽부터 77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자, 이것의 뜻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이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이제 두 종류를 풀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 이렇게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주택처럼 두 개 연립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같이 연립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종류를 배울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저번 시간에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저번 시간에 배웠던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이 있잖아요. 그거 잘 기억이 나는지 쪽지시험 이 네 문제 한번 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이 방법 잘 기억나던가요?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기도 했었고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 2차식의 경우에는 x제곱을 a라고 라지 x라고 했나? 하여튼 치환해서 푸는 방법 있었고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경우는 어떤 수를 이렇게 대입해보고 0이 되는 숫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x는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죠. 그러면 x-1을 인수로 갖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나머지 x-1로 나눴을 때의 목 부분을 구하는 방식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나머지 2차식을 구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방정식 풀어주는 방법 하여튼 그 방법으로 풀면 해가 이렇게 그리고 3번 이렇게 4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풀이 방법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면 학습지 24에 같은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었는데요. 마지막 규칙 찾기 이 내용을 오늘 한번 짚어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지금 이건 3차 방정식이고요.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대요. 이거 자체에 대한 의미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비슷한 쌍둥이 문제로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두 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오늘 제시된 이 문제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임을 설명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너무너무 당연해 얘들아. 허근인데 근이라는 뜻은 뭐예요? 근 또는 해 그거 뜻은 뭐였어요? 그치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구수였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 오메가를 대입하면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뜻 즉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당연히 0이 되겠다. 여기에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 되겠구나. 요 첫 번째 경우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여기서는 도대체 뭐에서 나온 것일까? 자 당연히 그 추측 가능할까요?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인수분해 하고 싶지. 그치? 인수분해 하고 싶은 기분이 들 거예요. 자,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1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먼저 x-1 인수 꺼내시고 그 다음은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자, 그럼 잠깐 아까 전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 오메가를 넣었을 때 이게 성립을 하게 된다고요. 그치? 이게 해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인수분해 됐을 때 우리 그 해를 구하는 방법에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
여기서 이렇게 구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x-1인 경우에 나오는 해는 뭘까요? x는 1이에요. 이건 허근인가요? 땡, 아니죠. 그렇다면 한 허근은 오메가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될 때의 해가 되겠구나. 즉 이 말은 무슨 말? 오메가를 대입하게 된다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겠구나. 이렇게 성립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을 해보았는데 이해되시나요? 네, 두 번째, 그렇다면 1의 등식을 이용해서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땡땡땡땡 해서 오메가의 101제곱까지 더한 이 값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아이디어를 얻을 때 잠깐 여기에 순서만 바꾼 형태가 여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헷갈릴까봐 한번 쭉 적어볼게. 생략된 부분까지 같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5제곱 오메가의 6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7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8제곱 땡땡땡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해볼까? 오메가의 99 더하기 오메가의 100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101제곱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이 중간에 뭐가 생략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3개씩 한번 묶어볼 거예요. 아까 전에 이만큼이 0임을 알아냈거든요. 그쵸? 자, 그렇다면 얘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뽑아낼 수 있을까? 그렇지. 오메가의 세제곱이 동시에 곱해져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을 꺼내서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자,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까 전에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0임을 알아냈죠. 자, 이제 아이디어 다 떠오르셨죠? 그럼 얘도 공통으로 곱해진 오메가의 6제곱을 꺼내주시면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자,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0이어서 또 0 되겠네. 자, 얘는요 똑같이 곱해진 이게 3개씩 다 짝이 지어져서요 결국은 여기 중간 부분도 0이 되고요. 오메가의 99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이 부분 마지막 부분까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0 플러스 땡땡땡땡땡 모든 0을 더한 것으로 값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쉽지는 않죠? 자, 요거 추가로 이해 한번 해보시고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은 배워봤어요. 우리 시험에서도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 결국 다 정리해봤더니 뭐 x 플러스 y는 1, x 플러스 3y는 4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해가지고 한 문자를 없앴었죠. 그쵸? 뭐 니은에서 기억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구했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게 연립 방정식이었는데요. 추가로 2차라는 말이 생겼고요. 굳이 미지수가 두 개인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치? 있어.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이면서 연립 방정식인 방정식인데 2차인 방정식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한 뜻 밑줄 친 부분 채워보면서 해볼게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미지수가 당연히 두 개인 무슨 방정식 중에서 연립 방정식 중에서 자, 이 말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두 개의 방정식 중에서요.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몇 차일 것 같아? 2차 방정식일 때 2차 방정식일 때 이 연립 방정식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 한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설명이 구구절절 나와 있지만 결국 이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있어요. 자, 이렇게 연립 주택처럼 방정식 두 개가 연립되어 있죠. 연립 방정식이긴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x, y 문자가 두 개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인데 자, 얘는요. 1차 방정식이에요. 한 문자에 대해서. 그쵸? 자, 얘는요. 2차 방정식이겠죠. 한 문자에 대해서. 그런 경우 이거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이다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경우 모두 x와 y 값을 즉 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차근차근 구해 볼 거고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자, 첫 번째 경우 갑니다. 첫 번째 경우는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즉 첫 번째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 풀이 방식은요. 1차 방정식을 먼저 건드려야 돼. 1차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그 다음 그 정리한 것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은요. 두 식 모두 성립하게 하는 그 해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 식을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연결을 시키는데 문자 하나를 없애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 그 본질은 똑같아. 자, 이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두 번째 경우인 두 개의 2차 방정식의 경우도 같아요. 결국은 두 개의 식을 하나의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엮는 것, 그리고 그 두 개의 문제에 대한 해를 구한다는 것, 그거에 대한 생각을 또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먼저 여기에 힌트를 적어 놓았어요. 처음 푸는 거라서 이 순서에 의해서 아이고 오타가 났죠? 괜찮아. 근데 이거는 2차 방정식. 자, 이 순서에 의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1차 방정식에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x랑 y 둘 다 있잖아. 지금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한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일식에서 y는 EX를 이항하시면은요, 마이너스 EX로 가겠죠? Y는 이제부터 마이너스 EX 플러스 10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엮어야 된다 그랬죠? 이 1번에서 나온 요 형태를 2에 대입할 겁니다. 왜냐면은요, 앞으로는 Y를 이렇게 쓸게요 라고 적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Y 자리에 대입할게요. 갑니다. 자, 2에 대입하면 x제곱은 그대로고 y 자리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을 대입하고 제곱은 2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정리가 안 된 형태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즉, 괄호를 풀어서 정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 자, 곱셈 공식 마이너스 40x 플러스 100 그리고요. 는 0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25까지 이항시켜 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5로 이렇게 오겠죠. 자,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5x제곱 마이너스 40x 그 다음 플러스 75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2차 방정식인데요. 이 2차 방정식 모든 항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이 모든 항에 똑같이 5가 곱해져 있죠. 자,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똑같이 5로 나눌 거예요. 5로 나누시면 첫 번째 항은 x제곱,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8x, 세 번째 항은 15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저기가 됐고 정리가 되었고 이제 인수분해하면 x의 값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연습 많이 해본 형태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겠죠. 두 수의 곱이 15면서 합이 마이너스 8인 거 그쵸?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즉 x-3 곱하기 x-5가 0이 되겠고요. 이때의 x값은 3 또는 5가 되겠네요. 그쵸? 자, x가 3인 경우도 있고 x가 5인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럼 그때의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남은 문자의 값 구하기. 자,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 헷갈리지 않게 적어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순서였어요. 요만큼. 자, 두 번째 순서가 요만큼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문자에 대한 값 구하기 지금 할 거입니다. 자, 남은 문자의 값은요. 각각 대입해 주시면 돼요. 어디에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어디 대입해야지 더 구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기에 대입해야 쉬울 것 같네. 그쵸? 자, 그러면 추가로 이 식을 3번식이라고 적어놓고 3에 대입한다고 적어놓을게요. 3에 대입한다면 자, x가 3인 경우는요. x가 3인 경우는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6 플러스 10 즉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x는 3이고 y는 아이고 미리 적지 않아도 되겠다.
x는 3, y는 4인 경우가 되겠네요. 자,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x가 5인 경우예요. y는 에다가 지금 3번식에 또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2 곱하기 5,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즉 여기 때는 x는 5일 때 y는 0이다 나올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단계 해로 표현하기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해로 표현하기 단계에서는요. 이제 묶어서 연립 방정식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도 연립의 형태로 구해 놓을 거예요. 즉 어떻게 표현하느냐? x가 3일 때는 y가 4 이렇게, 또는 x가 5인 경우는 y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마지막 정리 단계 연립방정식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다시 정리합니다. 순서. 자, 첫 번째 순서. 자, 1번 1차 방정식에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순서 2차 방정식 2에 대입해서 이렇게 x의 값 먼저 풀어줍니다. 그러면 x가 두 개가 나오죠. 그 각각의 x값에 대한 y의 값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해로 표현하면 끝 하실 수 있겠죠. 이 같은 방식으로 이 순서 그대로 따라 하셔서 문제 1번에 1번, 2번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 푸신 분들 보충 문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네, 잘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자,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두 개가 연립되어 있는 형태. 자, 첫 번째 순서, 첫 번째 식에서 한 문자로 정리하기. 먼저 표현하기 쉽도록 첫 번째 식을 1번, 두 번째 식을 2번으로 표현해 놓고 해볼게요. 자, 1의 식에서 자, y를 이번에도 마이너스 x 플러스 7로 할게요. 적어놓습니다. 두 번째 단계 뭐라고요? 2에 대입합니다. 2의 대입 y 자리를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7을 대입 x제곱 플러스 y 자리 마이너스 x 플러스 7의 제곱 적어놓고는 29 정리해야겠죠.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 오른쪽에 있던 29 이 향에 와서 마이너스 29로 왔고요. 는 0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 2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0은 0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모든 항에 2가 똑같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모든 항 2 나눠줍니다. 등식의 성질에 의해 양변을 2로 나눠준다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 됩니다. x값 구해주기 위해서 인수분해 할 건데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 찾으셨죠? 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는 0. 자, 따라서 x값은 2거나 x는 5인데요. 자, 이 두 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서 이제 y값 찾아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이 3번식에 대입해서. 그쵸?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서 자, 첫 번째 경우 x는 2일 때 y값은 마이너스 x자리에 2 대입하니까 2 플러스 7, 즉 5가 나오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x는 5일 때 y값은 마이너스 5 플러스 7, 즉 2가 되겠네요. 자, 해 표현할게요. 연립주택 다시 만드셔서 x는 2일 때 y는 5고요. 또는 x는 5일 때 y는 2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끝. 잘 하셨죠? 네, 되셨고 두 번째 경우 2번 갈게요. 자, 순서 쭉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경우 어떻게 썼어? 그치,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하기, 표현하기 쉽도록 1번씩, 2번씩 만들어 놓을 거고요. 자, 1번에서 한 문자로 정리, 이번에는 x를 한번 바꿔볼까? 아니에요, y를 표현해 볼게요. 자, 이제부터 y는 x-1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이거는 y를 이항했고 1을 이항을 했다는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따가 표현을 쓰기 위해서 3번식이라고 미리 적어 놓을 거고요. 자, 2번식에다가 y 자리에 요 식을 대입할게요. x제곱 플러스 x, y 자리에 x-1 적을 거고요. x-1의 제곱은 19 이렇게 되겠죠. 정리합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전개 쫙 했고요. 19 이항에서 마이너스 19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해 볼게요.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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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류항 3개 합쳐서 3x제곱 1차 항
마이너스 3x 항수항 마이너스 18은 0.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항에 3씩 곱해져 있으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6, 18 이렇게 되었고요. 자, 곱이 마이너스 6이면서 합이 마이너스 1인 2와 마이너스 3 찾으셨나요? 자, 인수분해 할게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여기서 x값 마이너스 2 한번 나오고요. x는 3값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이제? 네, 삼식에 대입해서 y값 찾기. 자, y값 찾겠습니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인 경우는요.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지금 3에 대입한 거야. 네, 두 번째 경우 x가 3인 경우는요. y는 3 마이너스 1, 즉 2가 되겠네요. 해 적어볼까요? 자, 윤립주택 x는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고요. 또는 x가 3일 때는 y는 2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 됐죠? 맞는지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여기 대입해서 확인해 보시면 더 좋고요. 둘 다 맞네요. 되셨고 밑에 보충 문제는요. 여러분 답만 확인해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수학작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자, 우리 수학작 점수 나왔으니까 바꿀 거거든요. 그거 바꾸는 거 다음 주에 만나서 해요. 자, 2번도 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뒷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은요.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이거든요. 이때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먼저 해주셔야 해요. 둘 중에 인수분해가 더 쉬운 형태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이런 0으로 된 문자로만 된 이 식이 인수분해하기가 쉬워. 요걸 먼저 인수분해한다. 자, 그러면 1차 방정식 두 개의 곱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이 1차 방정식 두 개 중에 하나와 요거 방금 전에 했던 경우 똑같이 그리고 두 번째 얘랑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 풀기도록 하면 되는데요. 전 거를 한 번 더 두 번을 반복하면 나오는 경우에요. 쫄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시면 못 풀 게 없다. 의지만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 자, 갑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이번에 2차식 두 개가 연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서 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하나의 문자로 만들기 단계에서 한 번의 인수분해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자, 항상 말했었죠. 인수분해가 되어야 하는 식은 상수항이 0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위의 식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1번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갑니다. 자,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인데요. 인수분해하는 과정이거든요. 0은 살짝 생략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x제곱, y제곱이 있는 경우 우리 해봤어요. 그쵸? 합이 1이면서 곱이 마이너스 2인 두 수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과 2 찾으면 되겠고요. 여기 y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y 붙여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지만 각각 x라는 걸 기억하시면 인수분해하기가 편했었어요. 즉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2y로 인수분해 되었다. 자, 이 인수분해 과정 준비 안 되셨으면 꼭 수학자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해결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한 이 식이 뭐라? 0이다. 이게 0이다. 자, 그렇다면 이 뜻은 뭐라?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다. 자, 한 문자로 지금 나타낼 준비가 된 것이에요. 자, 그 말은 첫 번째 경우 x-y가 0인 경우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 경우 x 플러스 2y가 0인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이 경우 한 문자로 정리를 한다면 y는 x가 되겠고요. 자, 이 경우 한 문자로 정리를 한다면 x를 마이너스 2y로 나타내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가지 경우. 먼저 첫 번째 경우 먼저 쭉 풀어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요. 한 문자에 했구나. 이거를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한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볼게요. 방금 전에 한 거.
이렇게 정리를 하였고 이제 2차식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먼저 할 거니까 차분하게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경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할게요. 네. 자, y는 x죠. 2에 대입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y 자리에 그대로 x 대입하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7이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즉 x제곱 마이너스 7은 0이네. 이거 제곱근인 경우잖아요. 그쵸? 자, x제곱을 했을 때 7이 된다는 뜻. 그러면 x값은 뭐라는 뜻이에요? x는 뿔마 루트 7이라는 경우죠. 자, 그러면 x가 7일 때 y값 구하면 되겠죠. 자, 그 구하는 것을 y는 x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x가 플러스 7일 때 y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7. 그러면 연립주택의 형태로 바로 표현할게요. y도 똑같이 플러스 7. 그리고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7일 때 y도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 해로 바로 표현해 봤고요. 이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2y인 경우 그럼 여기에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본다면은 x자리에 2y를 대입한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y의 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y 곱하기 y 플러스 y 제곱이 7이다. 이렇게 대입되겠죠. 그러면 정리해봅니다. 정리하시면 4y 제곱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7이다. 그럼 얘는 다 더해주시면 7y 제곱이 7이구나. 그럼 y 제곱이 1이라는 뜻이구나. 따라서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요, 얘도 연립주택으로 바로 만들어주자. y가 1인 경우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그쵸? x는 마이너스 2. 자, y는 마이너스 1인 경우는요, x는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 총 4개의 xy 값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아까랑 달라진 점은 뭐다? 1차식이 지금 2개가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앞에 했던 그 방법 그대로를 한 번 반복하고 2번 반복하시면은 이렇게 총 4쌍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같은 방법으로 지금 문제 2번 풀어보시고 네, 문제 1, 2번 다 풀어봤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 여기에서 하나 더 그 표현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지금 x는 마이너스 2일 때 y는 1 또는 x는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에서요. 각각의 부호만 다르고 숫자 그 절대값은 같은 게 보이시죠? x 간에 y 간에 그쵸? 이럴 때는 순서를 복호동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호가 동일한 순서에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즉 x가 플러스 2일 때 y는 위에 있는 같은 순서 마이너스 1이다. 자, 요거를 뜻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밑에 있는 y는 플러스 1에 해당한다. 이 복호동순을 쓰시면은 지금 이 표현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복호동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요거 복호동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시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자, y도 똑같은 순서에 따라서 플러스일 때 플러스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7 하고서 가로해서 복호 동순 하시면은 훨씬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점 추가로 말하면서 밑에 있는 문제 연립방정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는 형태다. 이럴 때는 뭘 먼저 해준다? 그쵸. 인수분해가 쉬운 형태에서 먼저 인수분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한다. 요거에 먼저 됐었죠. 자, 편의상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 하려고 해요. 다행히 너무너무 쉬운 형태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뭐뭐 공식? 합차 공식. 그래서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뜻은 뭐냐?
x 플러스 y가 0이거나 x 마이너스 y가 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올까요? 첫 번째 경우는 x 플러스 y가 0인 경우일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x 마이너스 y가 0인 경우가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는 한 문자로 정리하라고 했었잖아요. y는 마이너스 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얘는요. y는 그냥 x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각각의 경우를 따져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인 얘 2에다가 대입 한번 해볼게요. 2에 대입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쭉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3x제곱은 15 정리해주시면 3x제곱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3x제곱이 15 양변을 나눠주시면 즉 x제곱이 5구나. 따라서 x값이 x는 5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제 y값을 구할 건데 y값도요.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거니까 x가 플러스 루트 5일 때 y값은 마이너스 루트 5겠죠. 그쵸?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루트 5일 때는 y는 플러스겠죠. 그래서 이제 복부호 동순을 써가지고 답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연립주택 만들어서 y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적어주시고 가로치고 뭐 적는다고요? 복호 동순. 복호 동순 이렇게 적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도 볼게요. 두 번째 경우 y는 x를 2에다가 대입할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제곱이 15다. 자, 이번의 경우에는 5x제곱이 15인 경우고 그럼 x제곱은 3이겠네요. 그러면 x값은 뿔마 루트 3. 자, x랑 y랑 같기 때문에 y도 뿔마 루트 3 하고서 가로치고 뭐 쓴다고요? 복호 동순 적을게요. 자,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4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자, 2번도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순서, 인수분해 되는 형태의 둘 중에 하나 골라요. 자, 인수분해는 는 0, 상수항이 없는 이런 형태가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표현해 둔 다음에 첫 번째 식 인수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을 인수분해 할 건데요. 크로스해서 생각하는 거 계산하시면 1, 1인데 마이너스 부호를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x가 붙어 있고 y가 붙어 있는 것까지 고려할게요. 그렇죠? 자, 크로스 하시면은 xy 크로스 해주면 마이너스 2xy고 합했을 때 마이너스 xy 되시는 거 보이시죠? 즉 얘는 x-y 곱하기 2x 플러스 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 뜻은 무엇이냐? x-y가 0이거나 2x 플러스 y가 0인 경우이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이번에 나눌게요. 첫 번째 경우 x-y가 0인 경우, 두 번째 경우 2x 플러스 y가 0인 경우. 자, 그러면 x-y가 0인 경우는 y는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 문자로 정리 끝. 자, 이 경우는요. y는 마이너스 2x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되셨죠? 자, 첫 번째 경우에 그 다음 여기 경우 이제 천천히 계산해 볼게요. 자, y는 x라고 정리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그쵸? 2에 대입한다. 2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제곱 x제곱 아니죠? 그냥 x제곱 이게 10이구나. 2x제곱이 10이구나. 그럼 x제곱이 5네. 따라서 x값은 뿔마 루트 5로구나. 자, y랑 x랑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대로 될 것이고 자, 연립해서 쓸게요. 자, y는 뿔마 루트 5. 자, 이렇게 쓰면은 그대로 쓰면 안 되고 가로치고 뭐까지 써야 돼요? 복호 동순을 써주셔야지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안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물어보신다면은요. 이렇게 두 쌍을 나눠서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거나 x는 플러스 루트 5, y는 플러스 루트 5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5, y는 마이너스 루트 5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랑 이렇게 표현한 거랑 같은 뜻이라는 거 다시 한번 씁니다. 자, 오른쪽 경우 두 번째 경우 갑니다. 자, 2번의 식에다가 한 문자로 정리해 놓은 거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y 자리에 마이너스 2x를 대입했으니까 4x제곱은 10 되겠고요. 그럼 5x제곱이 10, x제곱이 2로구나. 따라서 x는 풀마 루트 2. 자, 풀마 루트 2인데요. 이때 조금 헷갈릴까봐 x가 플러스 복호동수 쓰지 않고 x는 플러스 루트 2일 때랑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를 이렇게 구분해서 쓸게요. 자, x가 플러스 2일 때 y는요.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 y는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다.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쓰시거나 복호동순을 쓰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쓰신다고요? 복호동수 쓰고 싶다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쓰시고 자, 그때 순서 똑같이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하시고 그 다음 지금 오른쪽 부분 이거 지우시고 가로치고 뭐 쓴다? 복호동순 쓴다. 이렇게 해주시면 같은 답이 됩니다. 되셨죠? 자, 밑에 있는 보충 문제는 답만 확인해 볼 거고요. 잘 모르겠으면은 친구들과 얘기하거나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요. 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호동순이라는 것을 같이 쓰려면은 어떻게 쓰는지도 밑에다 적어 놓을게. 같은 답이에요. 희색 답도. x는 마뿔 루트 3, y는 뿔마 루트 3하고 복호동순. 또는 x는 마뿔 2, y는 마뿔 1 해서 복호동순. 이렇게 해도 되겠네. 풀마 해도 되겠다. 순서만 같다면 여기 뿔마 하셔도 됩니다. 보충문제 2번의 2번 답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복호동순 하시는 것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이 생각톡 한번 해볼게요. 생각톡은 사실 이 연립 2차 방정식을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까 마무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 배워본 다음에 하는데요. 살짝 활용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두 자리 자연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자, 생각톡 어떤 두 자리 자연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요. 두 자리 자연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1이래요. 각 자리의 숫자의 제곱의 합은 65라고 하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밑에 탐구라는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의 숫자를 x, 1의 숫자를 y라 하고 나서 조건 가나를 x, y에 대한 방정식으로 각각 나타내어 보라고 하네요. 그럼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가나 두 개의 식이 나오겠죠. 그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연립 방정식이 생길 테고 방금 앞에서 배운 그 연립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사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천천히 차분하게 가식에서 한번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했는데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1이래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식은 x 플러스 y가 11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겠죠. 자, 나식에서 한번 식 만들어 볼까요? 각 자리의 숫자의 제곱의 합은 65이다. 그러면 각 자리 제곱의 합 x의 제곱이랑 y의 제곱의 합이 65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그 식의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연립 주택처럼 연립 방정식 표현을 쓰고 x 플러스 y는 11,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65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을 봤을 때 우리가 풀이 방석 첫 번째 자, 어떤 문제인지 보면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된 연립 방정식이죠. 이때는 더 쉬운 경우였었어.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라고 표현하기 쉽게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한 개의 문자로 정리한다. 이게 첫 번째 순서였었죠.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1이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순서는 뭐였죠? 이 한 개의 문자로 정리한 이 식을 3식이라고 표현을 살짝 해놓고 나서 2번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1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게 65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121 65는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65는 0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한 번 더 정리해 줄 필요가 보이시죠? 자, 이 x제곱 마이너스 22x 그리고 얘는 1 빼기 5 하니까 6 그리고 4에다 1 더하면 56 1 넘겼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각 항에 모두 2씩 곱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2씩 약분해서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2씩 나눠주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8은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할 준비가 되었는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보이시죠? 이 두 수는 곱했을 때 28, 더했을 때 마이너스 11이 되는 두 수입니다. 그럼 얘는 x-4 곱하기 x-7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즉 x는 4거나 x는 7일 거예요. 자, 우리는 연립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걸 풀고 있기 때문에 x값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x가 4일 때 y값은 무엇일까까지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x가 4일 때 y값은 무엇인지 구하기 위해서 3번식에 대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y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1, 즉 7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에다가 x는 뭐를 대입할 거예요? 이번엔 7을 대입할 거예요.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7 플러스 11이 되겠네요. 그러면 값이 4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해의 형태를 어떻게 표현했었죠? 그렇지. 연립주택의 방식으로 표현했었죠? 그러면 x는 4일 때 y값은 7이거나 x는 7일 때 y값이 4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4일 때 1의 자리 숫자가 7인 47이거나 그리고 x 10의 자리 숫자가 7일 때 1의 자리 숫자가 4인 74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하실 수 있겠죠.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나는야 수아강. 자, 얘는 풀이가 없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는데요. 조금 다른 유형이에요. x 플러스 x랑 y에 대한 대칭인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두 x, y의 합과 두 근의 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t에 관한 방정식의 두 근임을 이용하시면 x, y 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자, 답은 요거고요. 지금 봤더니 2번 문제는 요 유형에 상관이 없는 문제라서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번 문제는 지우시고 1번 문제만 한번 잘 풀어보시길 바라고